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그, 제가 맥북 버전의 SPSS를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맥북이 이제 화면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윈도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왕 맥북용 SPSS가 있는 2주 동안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조금 녹화를 해놓는 게 나중에 선생님들 뭐 복습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 네, 이걸로 또 강의를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뭐 그 복습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자, 우리 지난주 네, 사실은 그 다음 날에 녹화를 하는 거지만 어찌되었든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 독립표본 T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독립표본 T테스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A 집단과 B 집단, 그러니까 A 집단의 모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B 집단의 모수가 다른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집단에 어떤 처치를 했더니 그 평균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평균이 전체 모수로 돌렸을 때도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를 알아보는 게 독립표본 T테스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 왜 이래? 자, 그래서 쪽팔려. 자, 그래서 그 T테스트가 그런데 독립표본 T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응표본 T테스트라고 있는 게 있는데, 자, 대응은 영어로 보면 이제 paired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한다면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A 집단과 B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이었는데, 대응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 집단이 둘 다 A 집단이고 A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같은 집단에 대해서 처치를 안 하거나 처치를 1회 했을 때의 그 평균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 대응표본 T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본다면은, 자, 우리가 뭐 한국어 교육 쪽으로 일단 해도 되지만, 일단 우리가 뭐 그 좀 쉬운 걸로 예를 들어 보면, A 집단은 술을 마시지 않는 집단이고요. B 집단은 술을 한 번 마신 집단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봤더니 운전 실력에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보는 거는 어떤 그 분석을 사용해야 되죠? 네, 두 집단이 다르니까 독립표본 T테스트를 시행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A 집단이 금주를 하는데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B 집단은 이렇게 표본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집단 그 음주 집단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운전을 시켜보니까 처음부터 운전을 굉장히 못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러면 음주를 마시는 그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운전을 못하고 이 사람은 운전을 잘하니까 독립변인이 검증이 되지 않을 그럴 우려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똑같은 집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집단을 뭐 술을 아예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실력을 한번 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운전 실력을 가진 집단, 결국 그게 뭐예요? A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집단에 처치를 한번 하고, 한 번 했던 그 운전 실력의 평가,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운전 실력의 평가, 이 변화의 추이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는 게 바로 대응표본 T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독립표본 T테스트는 내 표본이 두 개다. 그리고 대응표본 T테스트는 같은 표본인데 처치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표본 T테스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같은 집단, 그러니까 A 집단, A 집단, 그리고 어떤 처치를 해야겠죠? 여기를 보시면은 술을 안 마신 처치, 술을 한 번 마신 처치. 자,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 말고 여기에 술을 한 번 마신 집단, 여기에 술을 두 번 마신 집단,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겠죠. 물론 같은 집단에 한해서 처치를 다르게 해야 한다 말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변화나 차이를 평균적으로 살펴보고, 그 평균이 전체 모수에 돌려봤을 때도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게 바로 대응표본 T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브르타 교수법이 의사소통 능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칩시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논문이었는데 제가 누가 썼는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독립표본 t-테스트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A 집단에는 A 토론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B 집단에는 하브루타 토론을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집단에 나오는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을 해 봤다라는 거죠. 그 뭐 세부 항목은 뭐 논증, 뭐 정보 분석도, 토론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다고 쳤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A 집단과 B 집단을 나눈 기준은 뭐예요? 토론 방법에 따라서 네 집단을 나누었죠. 자 그런데 대응 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A에서는 기존 토론 방법을 사용하셔서 1차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하브르타 교수법을 투여해서 2차로 토론을 하고 났을 때 1차 토론에서 학습자들은 논증력과 정보 분석과 토론 태도 그리고 2차에서 논증력과 정보 분석력과 토론 태도의 그 점수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그 평균이 전체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독립표본 t-테스트와 연결해서 이제 대형 표본 t-테스트에 대한 코딩 작업을 하려고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독립표본 t-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음주 전, 음주 후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지금 제가 대형 표본 t-테스트를 코딩을 한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조금 독립표본 t-테스트랑은 다른 점이 보입니다. 자, 무엇이 다르냐면은 자, 그 앞에 있는 이 교수법들을 한번 볼게요. 자, 교수법을 보시면 여기 1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죠? 2라고 적혀 있죠. 결국 이것은 1집단의 말하기 유창성, 2집단의 말하기 유창성, 즉 집단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인데 대형 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집단이 몇 개입니까? 대형 표본이 한 개죠. 그래서 자, 커서를 보세요. 1번 학습자가 음주 전 운전 실력과 음주 후 운전 실력, 즉, 그 종속변인에 대한 테스트를 두 번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왜 두 번이야? 자, 여기도 1집단이 한 번 했죠. 2집단이 한 번 했죠. 이렇게 하는 것을 대형 표본 t-테스트에서는 1번 학생이, 죄송해요. 커서 1번 학생이 음주 전과 음주 후 이렇게 두 번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림으로 도식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게 독립표본 t-테스트예요. 자, A 집단이 금주를 해서 운전을 한 번 하고 운전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B 집단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번 하고 운전 평가를 했어요. 자, A 집단, B 집단 운전을 몇 번 했어요? A 집단이 한 번, B 집단이 한 번. 결국 한 번, 한 번. 그런데 전체는 두 번이죠. 자, 그래서 대형 표본 t-테스트는 네, 집단이 같아서 두 번이에요. 그런데 같은 집단이 두 번을 했다라는 거죠. A 집단이 음주 전에 운전을 한 번 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A 집단이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을 해서 평가를 해서 두 번에 따른 그 종속변인의 그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학습자의 음주 전, 음주 후. 자, 그런데 지금 코딩을 보시면 잘 보세요. 1번이 음주 전, 음주 후. 이렇게 지금 서로 대응을 시킨 거잖아요. 그쵸? 2번도 90점과 80점, 음주 전과 음주 후로 이렇게 대응이 되었죠.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대응 표본 t-테스트라는 거예요. 독립표본 t-테스트는 이렇게 대응을 시킬 필요가 없죠. 왜? 서로 다른 집단이니까. 그런데 대응 표본 t-테스트는 네, 2번 참가자의 음주 전 운전과 음주 후의 운전을 대응적으로 비교해서 언제가 더 운전을 잘하더라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표본을 다 더한 평균 차이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그 평균 차이가 모수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은 데이터 보기인데요. 뭐 제가 일단은 다 그 기입을 해놨지만 먼저 변수 보기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볼게요. 자, 음주 전 레이블에는 음주 전 운전 10번은 음주 후 그리고 레이블에는 음주 후 운전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 굳이 값은 적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100점 만점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점 정도씩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에 들어가셔서요.
평균 비교인데 우리 지난번에는 독립표본 t-테스트를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대응 표본 t-테스트를 들어갈 거예요. 누르시면 네, 이렇게 t-검정이 나옵니다. 자, 죄송해요. 이걸 제가 뺄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 거라서. 자, 그래서 대응 표본 t-테스트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변수 1에는 음주 전 운전 실력을 투입을 할 것이고 변수 2에는 음주 후 운전을 투입을 하면 변수 1과 변수 2를 각각 대응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음주 전과 음주 후에 각 참가자들의 운전 실력을 대응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전에는 제가 했던 독립표본 t-테스트들이 있네요. 자, t-검정이 너무 많은데 제일 밑에 있는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목 하면은 t-검정이 뜨고요. 자, 통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량은 말 그대로 그냥 평균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음주 전 운전 실력이 평균이 75.5556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주 후 운전은 61.1389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인데요. 상관계수는 두 그 표본들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음주 전과 음주 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상관관계가 지금 있다고 나오긴 해요. 자, 나중에 상관관계 분석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음주 전과 음주 후는 51.4%의 실력의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유해 확률은 0.001이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에서도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논문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은 이 대응 표본 검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음주 전 운전 실력 빼기 음주 후 운전 실력을 보시면 자, 평균이 75고 평균이 61이죠. 이거 두 개를 뺀 수치가 나옵니다. 14.4만큼의 차이가 났다. 그렇죠? 어디가 더 그럼 운전을 잘해요? 음주 전 운전 참가자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0.000000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리 독립표본 t-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t-테스트를 보시면 이게 뭐죠? 레벨의 등분상 검정. 자, 레벨의 등분상 검정은 뭐예요? A 집단과 B 집단이 가지고 있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습자들의 그 분산 그래프,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분산 그래프들이 모양이 비슷하느냐, 결국은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레벨의 등분상 검정을 시행을 했는데, 대응 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A 집단과 처치를 한 A 집단은 원래 어떤 집단이요? 같은 집단이요. 같은 집단이니까 굳이 그래프를 비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응 표본 t-테스트에서는 레벨의 등분상 검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뭐 대충 해봤는데, 자, 뭐 하브루타 수업이라고 해볼까요? 자, 하브루타 수업에 기존 토론 방법, 하브루타 교수법 투여했던 2차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변수, 여기는 데이터 보기네요. 자, 변수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일반 토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하브루타 이렇게 되겠고요. 자, 레이블에는 일반 토론 투여, 집단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같은 집단이니까. 하브루타 투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점수는 어떻게 해볼까요? 만족도 일단 했을 때 여기는 1, 전혀 자신감을 느끼지 못함. 자, 2번 자신감을 느끼지 못함. 3번 보통. 4번 자신감을 느낌. 5번 전혀 매우 자신감을 느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그러네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게 복사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면 되려나? 코맨드 C, 코맨드 V, 되네요. 네.
그냥 눌러서 커맨드 C,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바로 이렇게 붙여지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그렇죠? 음, 전혀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매우 자신감을 느낀까지 다 기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변수 보기가 아니라 데이터 보기로 들어가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일반 토론과 하브루타의 그 점수가 나와 있네요. 점수를 넣을 수가 있는 란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반 토론은 조금 점수를 적게 부여를 하겠습니다. 3, 2, 3, 2, 1, 1, 2, 3, 2, 4, 5, 4, 4, 3, 2, 2, 1. 좀 더 해볼까요? 2, 2, 3, 4. 이 정도로 하고요. 자, 하브루타는 여기에서 2점에서 3점 정도 더, 2점에서 1점 정도 더 더하겠습니다. 4, 3, 3, 3, 2, 4, 5, 3, 3, 5, 5, 3, 4, 좀 약한 것도 해줄까요? 2, 3, 3, 3, 1, 2, 4, 3 식으로. 아, 이건 지우자. 5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명이죠? 21명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볼게요. 평균 비교가 되겠죠. 독립표본 아니죠? 대응표본 T 검정이죠. 사실 저도 대응표본 T 검정은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대응표본 지난번 했던 음주를 빼버리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일반 토론 투여를 변수 1로 두고요. 하브루타 투여를 변수 2로 그냥 이거 누르시면 바로 알아서 여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자, 확인. 자,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읽어보셔야겠죠. 자, 대응표본 통계량. 자, 일반 토론을 투여했을 때 학습자들의 자신감은 평균 2.6 정도가 나왔다. 자, 그리고 하브루타를 투여했을 때는 3.33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상관관계는 보지 마시고요. 네, 유의하게 나왔지만, 자, 그러면은 이쪽을 보시면 되겠죠. 자, 대응 표본 검정입니다. 자, 일반 토론과 하브루타 듀얼을 했을 때에는 자, 마이너스 0.714 정도가 나왔죠. 자, 왜 마이너스가 나왔죠? 2.6 빼기 3.333 하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게 나오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실제로 논문에 쓰실 때는 0.714만큼 하브루타 튜어가 자신감이 더 높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표준 편차 보실 필요 없고요. 쭉쭉쭉 가서 자, 유의 확률이 0.008이니까 0.05보다 적죠. 그러면은 하브루타 투여가 일반 토론 투여보다 0.714만큼 높은 평균을 차지했고 이것은 0.05 내에서 B값이 유의미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대응 표본 T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이 누구지? 그 독립표본 T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운전을 딛다 잘함, 운전을 딛다 못함.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아주 적게 미약하게나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제가 정식 용어는 제가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생기게 되면은 그 집단 안에서 기본적으로 서열들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해봤을 때 30명 이상이 되었을 때 그 능력치의 그 짝은 대부분 다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이론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어쨌든 관계없이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 우리가 가능하다면 통제를 하는 게 좋겠죠.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손을 떠난 경우에는. 근데 내가 직접 이 실험을 디자인을 하고 있고 학습자들을 진짜 만나고 있고 내가 학습자들을 배치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학습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통제를 한다면 그게 문제는 없겠죠. 자, 그런데 뭐가 이제 중요하느냐면, 자, 운전 실력을 만약에 A 코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A 집단도 A 코스 운전을 처음 하는 것이고 B 집단도 A 코스 운전을 처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여기서는 A 집단과 B 집단의 그 운전 실력이 갈려버릴 수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A 집단과 B 집단이
이 A 코스라는 것을 만약에 교사가 이번에 직접 개발을 했다고 칩시다. 이호재가 개발을 한 운전 코스예요. 그럼 이 두 집단이 이것을 다 처음 만나서 쳐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을 나눌 때에 조금 우리가 우려할 점은 있지만, 네, 종속 변이를 체크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A 집단, A 집단이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 술을 한 번 마셨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리진 않겠죠. 다만 술 때문에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험을, 운전 시험을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전 평가를 할 때 A를 만약에 했을 때 아무리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A 코스를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뭐 다시라고 해야 되나요? A 다시라는 다른 운전 평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A 다시라는 것이 A와 거의 동일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브르타 교수법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하브르타 교수법을 사용해서 의사소통 연구에 효과가 있다라는 가설을 내신 연세대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표본 t-테스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A 집단으로 1차 토론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을 선생님들이 논증력, 정보분석력, 토론 태도력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브르타 교수법을 투여를 여기다가 한 집단이죠. 그래서 토론한 다음에 학습자들의 논증력과 정보 분석력, 토론 태도를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론 주제를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왜? 이미 한번 토론한 거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미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토론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서 아, 내가 만약에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걸.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거를 쳤으면 똑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것은 하브르타 교수법의 투여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집에 돌아가거나서 본인이 공부를 따로 하거나 본인이 생각한 것들이 가외 변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논문 주제를 만약에 처음에는 뭐, 뭐, 뭘 해볼까요? 낙태라고 합시다. 무서워라. 자, 낙태라는 토론 주제를 줬는데 두 번째는 금수저가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식의 토론 주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토론 주제와 이 토론 주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비슷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선생님들께서 설정을 하는 것인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통제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립표본 테스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응표본 테스트도 그렇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고 그 단점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는 뭐 통계 분석이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둘 다 완벽한 것은 없다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대응 표본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파일 들어가셔서 자,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 자, 변수 보기 보이시나요? 자, 변수 보기 눌러서 뭘 해볼까요? 자,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자, 그리고 그 남자를 한 번 만났을 때 느낌과 두 번 만났을 때 느낌, 호감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볼수록 좋은가, 보면 볼수록 싫은가, 이런 거겠죠. 자, 만남 1, 그리고 만남 2. 이건 1회로 고칠게요. 이거는 만남 2회로 고칠게요. 자, 그리고 한 번 만났을 때, 자, 누구를? 이효재를. 이효재를 한 번 만났을 때. 이효재를 두 번 만났을 때.
자, 어떤 차이 있을까요? 호감도라고 볼게요. 자, 1. 너무 기분이 안 좋다. A. 자, 2. 기분이 안 좋다. 3. 보통이다. 4. 기분이 좋다. 5. 기분이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호재 만남 1회, 이호재 만남 2회. 자, 그래서 1번부터 20명의 사람이 이호재라는 사람을 1회 만났을 때와 2회 만났을 때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학습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뭐 학습자라고 봐도 되고요. 이 이호재를 만났다고 하는 이호재는 뭐 교사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5, 4, 5, 4, 4, 3, 3, 2, 3, 4, 4, 5, 5, 4, 3, 3, 4, 5 이렇게 했고요. 자, 만남 이해제는 4, 3, 4, 4, 3, 3, 3, 1, 1, 2, 2, 3, 3, 2, 5, 3, 4, 2, 1, 4 이렇게 할게요. 자, 딱 봐도 만남 이해제 정이 떨어지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대응을 해보니까 네, 어우 정 떨어져. 누가? 내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 들어가셔서 평균 비교 들어가셔서요. 대응 표본 T 검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들 두 개가 있었죠. 이거 빼버릴게요. 뿅 빼버리고 자, 이호재 한 번 만났을 때 이거 누르면 바로 변수 1로 들어갑니다. 이호재 두 번 만났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막 너무 많죠? 못 찾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거니까 통계량을 눌러보시면 여기 딱 뜹니다. 자, 이호재를 한 번 만났을 때 사람들의 호감도는 네, 3.476이 보통에서 조금 높은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호재를 두 번째 만났을 때 사람들은 보통보다 조금 떨어지는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 이 표본 21명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호재라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재수가 없어. 이 자, 상관계수는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자, 대응 표본 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지를 한 번 만났을 때, 두 번 만났을 때 0.660067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호지를 한 번 만났을 때 점수가 좋았고 두 번 만났을 때 점수는 적었는데 이 평균의 차이는 0.6667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네, 전체로 돌렸을 때도 0.05 미만이었기 때문에 유의미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이호재 선생을 만날 때 만나면 만날수록 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네, 재수 없다고 생각했다. 싫어진다고 생각했다.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연구들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대응 표본이 우리가 한 번만 처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그 반복 분산 측정이 있어요. 분석이 있어요. 근데 이 반복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뿐만 아니라 1회, 2회, 3회, 4회 계속 우리가 그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교사가 똑같은 교수법을 쓸 때 학습자들이 제일 처음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마다 그 호감도, 교수법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집중도가 분명히 떨어지기 마련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도라는 거는 딱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대응 표본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만남 1회, 만남 2회라고 하는데 굳이 만남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변수 보기에서 기존에 해왔던 기존 교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기존 교수법이라고 해도 어쨌든 학습자는 똑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PBL 해보겠습니다. PBL 1회. 그리고 여기는 잘못된 문자가 있다고? 뭐가 잘못됐지? 그럼 협력으로 갈게요. 죄송해요. 협력 1회, 협력 2회, 협력 3회, 협력 4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1번 학습자가 자, 좀 보기 좋게 당길게요. 미안해요, 선생님들. 자, 1번 학습자가 기존 교수법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기존 교수법이 3 정도를 내가 호감도를 느꼈다고 칩시다. 집중도도 좋아요. 몰입도도 좋고요. 그리고 협력학습을 했는데, 협력학습을 처음 했는데, 기존 교수법 하다가 협력학습을 하면 되게, 신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7점 족도로 갈게요. 7점만큼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재밌네요. 근데 똑같은 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죠. 5나 되고요. 뭐 또 5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 4, 3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교수법, 협력학습 첫 번째 투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식으로도 점수들이 배분이 될 수 있겠죠. 그 양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어, 여기 지금 평균 보시면 대응 표본이라고 되어 있죠. 대응 표본 t-테스트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그 반복, 여기는 반복 측도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반복 측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그래서 대응 표본 t-테스트만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 측정 여부에 따라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때는 이 대응 표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반복 측정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다음 거에 대한 예고를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게요. 자, A, B. 자, 제가 하나 더. 얍. 오래 걸리나요? 자,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1회, 2회, 3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같은 집단이에요. 같은 집단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자, 하나, 2개만 있으면 대응 표본이에요. 0, 1회 맞죠? 그런데 0, 1회, 2회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집단이 되겠죠? 자, 집단이 그럼 몇 개가 돼? 이건 다 서로 다른 집단이 3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치는 거. 이렇게 되면 뭐죠? 독립표본 t-테스트에서 뭔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론 분산 분석을 이 3개를 가지고 하는 것을 할 거고요. 그리고 2, 3 이런 식으로 같은 집단에 대해서 처치를 3번, 4번 하는 것을 반복, 측정, 뭐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복 측정 분석도 우리가 2개를 볼 거예요. 즉 독립표본 t-테스트와 대응표본 t-테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하게 될지 뭐 아니면 따로 만나서 하게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따로 만나서 할지 뭐 인터넷으로 만나서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무런 대본 없이 그냥 제 맘대로 지금 뱉어버렸는데 선생님들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에 지치지 마시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숙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